이 책을 마저 읽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후손의 나라로. 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지방 출장을 가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내서 이 책을 마저 읽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이 책을 읽어보고 개략 내용이 어떤지 독후감 형식으로 영상을 하나 올리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책의 작가님은 이제 김용택, 러시아 이름으로 블라디미르 김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1946년도에 타시켄트에서 태어나신 2세대의 아주 초기 멤버시죠. 평생을 기자로 활동을 하시고 간간히 집필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고려인들의 민족문화 부흥운동을 위해서 거의 한 30년 정도를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것을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소련 시대 때에 있었던 일들을 사실적 역사 기록 형식으로 해서 작가님이 경험하신 내용들을 쭉 썼는데, 이 책에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 책의 머릿말과 맺은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아들 자제분한테 이제 쓰는 글 형식으로 이 책이 편집이 돼 있어요. 맨 머릿말에 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우리 고려인으로서 우즈베키스탄, 그때 당시만 해도 소련이니까 이런 러시아, 소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소련 문화로 성장되고 우리 고유 문화를 잃어버리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들에게 이제 충고를 해주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이런 고려인 문화 부흥 운동을 추진을 했었고, 그 사이에 어떤 역경이 있었고, 뭐 정부나 남한 정부, 북한 정부 쪽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걸 아주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마지막에는 이제 맺은말로 아들에게 결국은 우리는 고려인들은 대한민국은 조상의 나라고 우즈베키스탄은 후손의 나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주요 이야기의 줄거리는 뭐냐면, 그 페레스트로이카가 1985년에 고르바초프 때 시작을 하고 거의 한 1989년쯤에 우리나라하고 그 수교도 뭐 진행되고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고르바초프하고 정상회담이 되니 많이 이럴 때,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로 그 소련 연방에 살고 있던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자기들의 이제 그 뿌리를 찾기 위한 민족 부흥 운동 같은 거를 했었나 봐요. 그 중에 약간 늦게나마 우리 고려인들, 여기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다시 자기 후손들에게 되새겨 줄 수 있는,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고려인 문화협회를 설립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약 주로 한 1년 정도,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벌어졌던, 그때 바로 전에 이제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 이 글이 주로 쓰여진 시기에 평양 세계 청년 축전이라고 있었죠. 임수경이 그때 참가했던, 뭐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줄기는 이 김용택 선생님, 블라디미르 김용택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해서 고려인 문화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서명도 받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곽미하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쪽에 있는 분이, 이분은 이제 이 책에서는 좀 이기적이고 약간 비열하고 막 그런 스타일로, 실제로 이제 팩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스타일로 이제 그려져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련 연방에 고려인을 위한 문화협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우즈베키스탄이 그래도 고려인 수가 제일 많았고, 또 이제 이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훈장들도 많이 받고 성과도 많이 좋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주도권이 있어서 여기서 먼저 고려인 문화협회를 설립하는 걸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쯤 해가지고 북한에서 여기 이제 개방이 되고 하니까 남쪽과 경쟁적인 그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 한반도 통일협의회라는 거를 또 만들었대요. 이미 이제 한반도 통일협의회하고 고려인 문화협의회하고 이제 고려인 사회의 그런 민족문화 부흥운동의 조직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고려인 문화협의회 자체는 결론적으로 보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이제 전 소련 연방에 걸치는 문화협의회가 그 문화협회가 설립이 되고 우즈베키스탄은 타시켄트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어떤 중심으로 문화협의회가 설립되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이 책은. 그래서 우리 김용태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 문화협회를 설립하는 거에 대한 뭐 기한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시다가 이런저런 복잡한 관계 또는 우즈베키스탄 뭐 공산당 또는 뭐 관련돼 있는 많은 실명들이 나와요. 많은 고려인들의 이름과 이 어떤 민족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관계된 뭐 러시아나 뭐 우즈벡 이런 사람 이름도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최종 이제 투표에서 김용태 선생님은 6표 차로 고려인 협회 회장이 되지 못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이 협회장이 돼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뭐 협회장이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비리로 또 쫓겨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면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고려인 문화협회가 한 1년 동안 김영택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준비위원회하고 그 광미하일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옥신각신 하는 와중에 그것을 중재하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고려인 문화협회를 준비하던 허웅배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때 말씀하셨던 그 이 허웅배라는 분이 원래 그 황실 친위대 장교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이제 그때 뭐 구한말에 일본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시고 이분은 이제 그 모스크바로 유학을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치적 만명을 선택해서 타스켄트에서 생활을 좀 하시고 다시 이제 모스크바에서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결국 이제 이분이 그 1년 동안의 그 협회 설립 과정에서 고려인들 내부 간의 갈등을 그러니까 1990년 2월달 구정 때 이제 고려인 문화협회가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 이 허웅배라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황실 친위대 장교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간애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분인 것 같고요. 그 소설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분의 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얼굴에 칼자국 있고 뭐 이렇게 나오신 분은 황실 친위대 장교라는 사람은 이제 소설의 이제 처음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고 중간에 넘어가면 이제 그의 아들로 해가지고 아마 이분이 그 김간의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이 책의 그 내용들 중에 보면 37년도에 강제 이주 때 벌어졌던 상황들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이 여기에 자리 잡아서 9.16이나 백지미르 그 지역에서 이제 힘들게 터전을 잡아가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그 한국 음식들을 다 해먹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말을 잊어버리고 한국 문화도 조금씩 잊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뭐 설날이라든가 한식은 꼭 지키고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겉으로 봐서는 고려인들이라고 말하면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러시아 말 쓰고 문화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이덴티티도 사실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더 러시아 사람에 가까운 그런 어떤 멘탈리티를 갖고 있어서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와 가까운가라는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일은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이 책에 들어가는 주요 에피소드들 예를 들면 이제 작가분이 초기에 이제 러시아의 정론지에서 기자 활동을 하다가 고려 사람인가 뭐 고려인 신문의 타시켄트 지부장을 또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우리 고려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소련의 그 언론의 문제라든가 그 시대의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사실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뭐 재미교포가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했을 때 우리 작가 선생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면서 몰랐던 그런 이쪽에서 보는 저쪽 세상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그리고 1946년도일 거야 6년도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이 고려인들 청년들이 대거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북한을 이제 적화가 아니죠. 북한을 공산화하는 그런 게 민족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걸 또 어떻게 지원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쭉 나오고